중소기업 경영연구소 강사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네, 현재 행정사업동사무소 정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조달청 우리 아시죠? 조달청에서 물품을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수공급자 계약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계약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이 물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어떤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기업 대표님들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모든 이제 법령 규정이나 업무 처리 규정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대표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기본적인 어떤 이해라든가 화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자세한 어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심도 있는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자문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는 순서는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업무 처리 규정이란이라고 해서 어떠한 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정의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수공급자 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분들, 다수공급자 계약의 관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품 요구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순서로 잡아봤습니다. 네.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인데요. 제1조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는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다수공급자 계약, 우리 마스 하시죠? 그게 바로 이 다수공급자 계약입니다. 품질이라든가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 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와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3자를 위한 단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요기간이 있고요, 계약자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 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TV라고 할게요. 모 전자회사에서 TV를 공급하고 싶은데 A라는 회사도 있고 B라는 회사도 있고 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있습니다. 조달청이 있고 그런 다음에 다른 회사, 예를 들면 서초구도 있지요. 예를 들면 뭐 행정자치부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3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달청이 먼저 이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합니다. 다수와 3명 이상의 이런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 여러 조건들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쇼핑몰에 등재를 해놓으면 다른 기관들, 서초구청, 강남구청, 그리고 행정자치부, 보훈청 이런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듯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여러 회사의 상품을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것들을 이제 보고 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제도가 다수공급자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자를 위한 단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제3자, 서초구청이라든가 뭐 이런 수요기관을 위해서 이런 3자를 위해서 단가를 딱 정해놨습니다. 회사마다 A라는 회사는 얼마, B라는 회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구매 예산에 맞는 거에 대해서 상품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공급자 계약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부분은요, 만약에 기업을 갔어요. 이제 컨설턴트님이 이제 기업을 갔는데, 컨설턴트님, 저희가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대표님들이 저희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에 저희 예를 들면 뭐 리모컨을 올리고 싶습니다. 리모컨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련된 구매 입찰 공고가 올라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달청에 들어가시면요, 예전에 비슷한 물자, 이 제품도 직접 생산 제품인지 아닌지 일반 제품에 따라서 물품 세부 품명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공고가 올라온 게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라온 여러 가지 공고문을 쭉 검토를 해서 그거와 유사한 부분이 추후에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 공고가 언제쯤 올라올까요? 라고 해서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공고문을 준비를 해서 이 공고문을 철저히 공부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들도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대표님한테 나중에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드려요. 그래서 미리 서류적으로 다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제품도 이해하고 다 준비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고가 딱 올라오면 바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서류도 다 만들어졌고 사전심사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 가격에 관련된 서류도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서 변경된 것만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만 저희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공고에 맞게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시면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용화된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가능한 물품이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그 다음에 연간 거래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3개사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3개사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 있죠? NEP, NET 이런 제품들은요. 2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2회사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 계약은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나 들어갈 거야 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급하는 회사가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기간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10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참가 자격은요.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자여야 되고요.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면허와 인증을 구비한 업체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요. 적격성 평가 신청 서류가 있고요.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 참가 자격 서류, 규격서, 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사전심사 대상은요. 특정 세부 품명이 있습니다.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자들이 사전심사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심사 기준은요. 납품 실적이라든가 기술 능력이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신인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정말로 최고의 회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고. 그래서 종합 점수가 평점이 70점 이상이어야지 적격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일 경우에는 65점 이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 기준과 가격 작성과 가격 협상은요. 가격 협상 대상 품목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시험 성적서가 시험 기준에 미달을 하거나 규격서가 공통 상용 규격과 상이한 품목들, 특허 분쟁 품목 등은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을 하고요. 필요시 가격 자료 제출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래 내역서도 준비해야 되고요. 증빙 자료들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 기준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가격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업체에서 가중 평균화 가격이라든가 최빈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최빈 가격이라는 건 업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달청에서는요. 복수 예비 가격을 15개를 쭉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요. 무작위로 이제 한 회사에서 2개씩 뽑아서 가장 많이 뽑히는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4개를 뽑습니다. 많이 뽑힌 가격을 최빈 가격이라고 합니다.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 이거를 최빈 가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정 가격이라는 걸 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관한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복잡을 해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업체에서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할인율을 쭉 깔아 놓습니다. 몇 가지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만하게 뭔가를 이제 조율도 하고 절충을 하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할인율을 쭉 깔아 나가서 5가지 설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협상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체결은요, 이제 종합 쇼핑몰에 물품을 이제 등록합니다. 가격이라든가 적격 심사 통과했죠? 가격 협상 잘했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쇼핑몰에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쿠팡 같은 데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3개 이상의 계약 상대자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3인 미만이어도 심의를 거쳐도 등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기간은 3년이에요. 원칙적으로 3년이고 3년 이후에 다시 이런 과정을 해서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뭔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해서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수공자 계약 관리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과를 해서 나라 장터에 올렸습니다. 물건이 올렸는데 그러면 물건이 올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계약이든 계약을 해놔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하자품을 주고 납기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라든가 경영 악화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해지되는 사유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아가지고 계약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의 단가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중기간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0%를 초과해서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공정한 경쟁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약 상대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가격 유지라는 게 있는데요. 계약 가격을 시장의 거래 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를 하는 것이 우대 가격 유지 의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반을 하시면 계약 단가 인하라든가 거래 정지라든가 부당이익 환수 조치라는 어떤 불이익에 따를 수 있다는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접 생산 의무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직접 생산 의무를 유지하지 않으면 두 가지 데미지가 생겨요. 우리가 조달 계약하게 되면 부정당 제재를 받거나 계약의 해제가 되죠. 그 다음에 직접 생산 증명서가 있는 회사들은요, 직생 인증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취소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달을 통해 가지고 연명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떠한 입찰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생도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부정당 제도도 1년, 2년 먹었죠. 그 다음에 기존의 계약도 다 계약이 해제돼 버렸죠. 거의 3중고, 4중고, 5중고의 고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들은요, 정말로 엄격하고 신중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잘 계약을 유지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심판을 의뢰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환수가 있다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 환수가 됐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차기 공고라든가 차기 조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연장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계약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성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평가가 됩니다. 이런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다음 계약에서도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저희같이 전문 행정사들한테도 컨설팅을 잘 받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2단계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나라 장터에 들어왔는데 무슨 또 경쟁을 해서 또 합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다수공급자 규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한 번 경쟁을 해가지고 한 회사만 우리는 물건을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중기간 경쟁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외 일반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재해복구라든가 방역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2단계의 경쟁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은요. 공고문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규정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를 철저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피금지가 있습니다. 2단계 경쟁을 우리가 하기 싫어. 이래서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자 구매 예산을 분할해서 납품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안 돼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예산을 막 잘라서 하시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품 대상 업체를 이제 선정하는데 제안 요청을 통해서 5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하는데요. 종합평가 방식과 표준평가 방식에 따라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 당사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동점 시에는 품질 관리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납품 요구 절차는요. 수요 기간의 장은 쇼핑몰에서요.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 나라 장터를 통해서 납품 요구를 하는데요. 계약 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납품 요구의 취소와 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협의를 통해서 취소 또는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납품 기한 연기 시에는요.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선지급 및 대가 지급이 있는데요. 선지급 신청 시에는 이제 그 신청 시에 지급을 하고요. 대가는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의 업무 처리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규정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법률 전문가들도 행정을 전무하는 저희 같은 이제 행정사들도 관련된 규정들이 너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 저희도 수많은 규정을 연구도 하고 분석하고 공부도 하고 조달청의 유권 해석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하다못해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대로 이제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대 가격 유지 의무라든가 2단계 경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물품을 통한 어떤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달에 대한 부분 좀 제가 이슈는 많거든요. 조달이 다수공급자 계약도 있지만 벤처 지정도 있고요. 혁신 제품 지정도 있고요. 우수 조달 이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서비스를 많이 이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업체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많은 질문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이라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강의를 맡은 김무현 행정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